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셔서 좀 더 이 테슬라의 메가포드를 좀 보충할 겸 이것저것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이제 제가 지금 FSD 14.3.4를 업데이트 받았는데요. 뭐 마이너 픽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사이버트럭에서 기능도 몇 개 더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사이버트럭한테는 좀 크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달리 몇 개 기능이 더 추가됐고 좀 더 블라인드 스팟인가요? 그리고 FSD도 여기 보스턴 같은데 오래된 도시들은 특히 요즘 월드컵 때문에 축구를 모여서 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비좁은 길들 이 큰 트럭을 몰고 잘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스트리트 파킹을 찾는 그 과정에서는 아직 사람만큼은 돌아다니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비집고 가서 막 확 세운다든지 그거는 좀 판단이 느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사람같이 합니다. 사람도 한참을 기다려서야 한참을 돌아다녀서야 주차를 겨우 하니까 뭐 그 부분 빼고는 특히 놀라운 점은 그쵸, 이제 날씨 영향을 덜 받고 이제 눈뽕이죠. 햇볕 막 받으면은 카메라가 못 본다 이런 것도 더 줄어. 아예 그걸 최근에 겪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기 와서 참 신기한 게 지하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길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지. 물론 이제 GPS에 정보가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도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하면 예측샷이 된다곤 하지만 이 큰 차를 가지고 이 지하를 이렇게 잘 다니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뉴욕 가서 정말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보스턴도 그냥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워낙 도로도 좁고 사람도 많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돌아다녀 본 결과 별 문제 없더라. 진짜 빨리 로보택시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빨리빨리 배포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써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여전히 하나하나 이 진보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돌아와서 메가포드를 보면은 그 댓글에 그 탑이죠, 탑, 냉각탑.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냉각탑을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모듈화 상태에서도 냉각탑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것만 계속 붙여서 모든 거를 끝낸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표만 등록했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해왔던 거를 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미 클로서스라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를 스페이스X가 만들어 봤잖아요. 이걸 만들어 보고 일론 머스크가 보고 요런 것들 반복 작업되는 거는 충분히 이걸 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one for all 모든 걸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아니냐. 그건 모르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옛날에 70kW 슈퍼차저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모듈화해서 시장 다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성능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AI도 어떤 한 기술이 다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기 AI 쪽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모든 게 이렇게 모여서 됐고 지금 우리도 메모리가 이렇게 병목이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다음엔 뭐가 병목이 될지 모르고요. 단지 근데 이런 곳에 있어서 모듈화를 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가 그걸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액침 냉각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냉각제로 다 그냥 써서 하는 아직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모듈화로 다 끼워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진짜 이 수조 원짜리 사업에서 굉장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드는 거는 낭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이익을 보냐, 크게 보냐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도 저도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레고 블록처럼 이제 붙여서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큰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대박이 날 확률도 당연히 이게 막 대박이 100% 난다 그러면 주식이 천정부지로 가겠죠. 근데 꽤 확률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거를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이미 같이 콜로서스에 이미 ESS를 설치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처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까지 필요한데 그거는 다른 성격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이 가장 문제인데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깔아가지고 전력망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좀 놀고 있을 때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대규모의 전력을 끌어다 쓰기가 어려운데 지금 슈퍼차저랑 연동해서 메가포드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력 때문에 다들 난리잖아요.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인을 까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테슬라는 슈퍼차저랑 묶어서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냉각할 때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도시 단지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엄청 큰 전선을 갖다 까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이런 분산형 그러니까 모듈형 AI 인프라로 분산형으로 빠른 증설과 추론을 맡아서 모델 학습이 아니라 그런 용도로 각각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다각도로 항상 시도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꽤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직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디어 정도만 나온 겁니다. 지금 모듈화를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구글이 정말 재미난 걸 했는데 3년이 지난 픽셀폰의 배터리와 이제 카메라 같은 부속품을 없애고 메인 그 보드랑 이제 컴퓨테이션 하는 거를 모아다가 한 2,000개를 모았나요? 그래서 UCSD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차렸어요. 3년도 넘은 스마트폰으로 그거 비교해보면 지금 여러 서버들보다 이거 낫다라는 게 아니라 코어당 아마 퍼포먼스일 겁니다. 이게 왜냐면 싱글 스레드가 이 스마트폰의 이 ARM 계열의 이런 코어텍스 CPU들이 퍼포먼스가 꽤 나옵니다. 그리고 전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얘에 맞게 하는, 그러니까 경량화로 이런 학생들을 서버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가벼운 AI를 돌리는 그 용도에 맞는 AI를 돌리는 거는 이거 해볼만 한데? 요즘 그리고 메모리 값도 너무 오르고 모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란 게 3, 4년 된 랩탑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놀란 게 요즘 다 반도체는 아니라서 괜찮은 비싼 제품을 쓰면은 제가 이거 M1 맥북 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 때는 그쵸? 16인치짜리에 그렇게 샀더니만 지금도 성능이 짱짱해서 제가 바꿀 의욕이 없는데 전 다른 일용 랩탑이 있긴 하지만 더 강력한 근데 이 유튜브용으로는 충분히 차고도 남는데 이거를 팔아볼까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몇 년이 지나도 성능이 꽤 나오고 가격도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자기가 이걸 알잖아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죠. 자기가 설계한 폰이니까 이런 모듈을 통해서 쉽게 연결성을 가져서 2,000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재활용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학생들이 쓸만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일종의 이것도 모듈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꽤 의미 있게 테슬라가 하는 거는 지금 빠른 증설과 추론에 적합하니까 거기다 전력까지 끌어다 쓸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꽤 흥미진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냉각탑을 이걸 없애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냉각탑을 다 연결해서 냉각탑으로 열을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개발 중이니까요. 또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낚여가지고 중국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IBM이 서브 1나노미터 칩을 1나노미터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연구용이라도 양산 당연히 아닐 테고 연구용이라도 참 대단하네. 역시 IBM은 그래도 연구를 잘하는구나 하고 봤더니 마케팅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게이로라운드 같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스케일바를 그래도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서 근데 스케일바가 20나노잖아요. 어라? 이게 대체적으로 트랜지스터 하나 정도인데 그리고 이미 생겨먹은 게 게이로라운드 같이 생겼죠. 20나노인데 20나노보다 훨씬 커 보이죠? 지금 현재 이런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20나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2나노, 3나노 이건 이제 제일 작은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말이고요. 최근에 하웨이인가요? SMIC랑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도 5나노, 3나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7나노 가지고 만들었는데 쌓아서 그 밀도가 그에 준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했다라는 거죠. 0.7나노짜리 선폭을 만든 양산층,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밀도를 그렇게 올렸다. 그래서 그 TSMC를 1.4나노를 건너뛰고 양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IBM의 버티컬 트랜지스터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꽤 의미가 있었죠. 그걸 잘하면 EUV를 좀 덜 써도 할만한 거였는데 참 그렇게 좋은 기술들을 개발해도 참 양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지금 IBM이 비꼬면서 도대체 원자를 얼마나 컨트롤했냐 하지만 TM으로 찍으면 당연히 원자를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원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트랜지스터의 일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또 이쁘게는 쌓았네요. 당연히 이제 연구용이니까. 근데 게이로라운드랑 삼성이 발표했던 그 구조랑은 좀 이제 좀 비슷합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상업적 마케팅 단어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진 않았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중국이 AI를 금방 따라올 거다. 예를 들면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지금 클로드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저 5 저거 지금 해외에선 막혔죠. 일부 대부분 미국에서도 그걸 이렇게 막 쓰지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중국의 모델이 너무 추격이 빠릅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이터 센터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빨리 오냐. 최적화 당연히, 열심히 최적화하는 그런 테크닉을, 기술들을 엄청 개발하고요. 근데 제일 큰 건 디스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미국 친구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증류해서 영어로는 디스틸레이션 빼가지고 알짜만 빼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카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큰 그림에서는. 근데 그것도 능력이 되는 친구나 카피하지. 이게 카피가 쉬우면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미국 모델을 디스틸레이션해서 각자의 모델들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상위권에 보면 미국 아니면 중국 말고 모델이 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좀 알고 이렇게 인프라가 되고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걸 하지. 그냥 옛날처럼 소프트웨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닙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기술들은 되게 복잡 다양합니다. 진짜 엄청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세 줄류야. 날 이해하기 쉽게. 그쵸.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인기 있는 분들은 설령 그게 그 순간엔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웨이트 밸류가 높아서 그 순간에는 맞을 수 있어도 하루만 지나도 너무 다른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는 이제 AI도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어서 이제 중국이 그런 최적화를,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리고 이렇게 최신 모델들은 뭐 막는다든지 좀 늦게 쓰게 한다라든지 많이 퍼지면 결국은 디스틸레이션 당하니까 이게 가장 이제 크긴 한데, 그럼 미국도 중국이 그 오픈 소스를 하잖아요. 중국이 대부분. 그런 논문들을 보고 아니 미국도 최적화를 하면 되지 않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 거의 사실 요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돈으로 하드웨어 때려박아서 이렇게 하면 중국이 열심히 그걸 효율화해가지고 오픈소스나 논문들을 막 써내요. 그럼 미국은 그거 보고 자기 모델을 최적화하는, 진짜 일도 진짜 제대로 머리를 안 굴리려는, 정말 머리까지 중국을 빌려서. 근데 중국의 추격이 그래도 무서운 이유가, 그럼 비등비등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은 가성비 있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걸 AI를 극한으로 쓰는 거는 현업의 몇몇들만 그렇지 일반 분들은 이 정도의 이제 모델과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노리는 거는 한 90% 정도 쫓아가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10점 정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를 토큰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싸게 해가지고 자기 걸 쓰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비싸게 미국 걸 쓸 필요 없이 AI 있어서 뭐 아예 안 보나 정말 최첨단은 그냥 미국 니네 다 해먹어. 그렇지만 대중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나? 우리는 대신 가성비 있게 토큰 가격도 아주 그냥 저렴하게 이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지금 중국 모델을 그냥 쓰시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격차 축소 및 그걸 가성비 있게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냉각탑이든 그런 정말 화끈하게 콜로서스 같은 거를 막 쉽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것들로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면은 제가 신이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나 이런 어떤 제품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애시당초 1등 할 생각은 없지만 그거를 가성비 있게 모델을 뿌려버리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걱정한 대로 저도 이거 L5 정도면은 이거 이제 코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년에 만약에 중국이 추격한다. 그러면은 일상에서는 중국 모델들이 많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점점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걸로 하지만, 당장 지금 보면 미국이 이거 막으니까 좀 깝깝한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이런 인프라들이 중국에 이제 잠식당하게 되면, 참 무섭습니다. 중국은 AI도 꽤 하는 거고요, 결국. 지금 반도체도 사실 어떤 평가들이 요즘 나오냐면은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거의 최상단입니다. 반도체도. 메모리. 그쵸. HBM 이런 거 잘 못 만들죠. D램도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처지죠. 근데 지금 중국은 파운드리부터 해서 메모리도 그렇고 뭐 낸드도 그렇고 심지어 장비도 지금 제재를 가하니까 장비 회사들도 독자적으로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 반도체를 서포트하죠. 아니 한 나라가 장비부터 지금 파운드리부터 해서 거의 전방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게 이제 탑 레벨은 아니죠. 아직 그건 아닌데 지금 한국 보세요. 한국은 지금 파운드리를 지금 그렇게 장비 아니면 장비 회사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벌써 장비 회사들이 요즘 놀랍더라고요. 참.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안보가 걱정될지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바지만, 참 이거를 제재를 가해야 하면 그걸 뒤져서 더 저렇게
대단하게 만드는 저 중국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제재를 안 가하자니 너무 빨리 오는 것 같고, 제재를 가해도 뭐 독자적으로 저렇게 규격을 만들면서 쫓아오는데, 그러면서 AI까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빨리 인구가 중국도 줄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